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최근에 또 계속해서 자료를 많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저희가 이제 공백이 커서 좀 몰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져가지고 이제 조금 가을에 중후반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오늘은 그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경매 시장하고 대한민국의 경매 시장 이렇게 있는데, 경매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초창기에는 무상할당으로 이제 가다가 이행 기간이 거치면서 이제 뭐 조금씩 늘어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상할당의 비율이 높아진 시기가 이제 2013년도쯤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 경매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반면에 대한민국 시장은 2019년도부터 뭐 월마다 경매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뭐 3% 유상할당의 비율이 3%였다가 최근에 3차 계획 기간부터는 10%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매 수익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누적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요 왼편에 있는 게 유럽 시장의 경매 마켓에 대한 움직임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비율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13년도 돼서 이제 본격화됐지만 아주 미미하게나마 적게 이제 2008년도부터 경매 시장이 있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유럽 시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유상할당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는 유럽 쪽에 발전 업종들은 유상할당이 100%가 되죠. 그리고 그 EU ETS에서 전체 평균을 낸 비율은, 유상 비율은 한 55% 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별로 유상할당인 경우도 있고 무상인 경우도 있고, 뭐 발전 쪽은 전부 다 100% 유상이기 때문에 그 평균을 쭉 내게 되면 한 반절 이상이 유상으로 그 할당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은 결국은 그 할당 대상 업체들이 다 비용을 마켓에서 지불하고선 배추권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뭐 유럽 지역만 이렇게 드라이브 거는 데 있어서 이제 자국 상품이 해외에 수출할 때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이제 약화가 되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 비용을 자기네들 제품 원가나 그런 데 다 플러스 전가를 시켜서 판매를 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뭐 동일한 제품보다는 훨씬 비싸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회피하고자 이제 좀 뭐 탄소 국경 조정세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를 좀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가 이제 타이트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그 수입국들도 결국에는 탄소 비용이 제품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뭐 수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게 탄소 국경 조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나온 이유는 뭐 경매 시장에서 어떤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이 느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조치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뭐 자국이 만들어내는 원가 구조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이제 제3의 어떤 그 무역 장벽 조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에서도 유상할당 비중이 저렇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시장이나 다른 탄소 배출권 시장도 무상할당보다는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으로 이제 작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찌됐든 10%이지만 제4차 계획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뭐 20%가 됐든 25%가 됐든 유상할당에 대한 포션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유럽에다가 수출할 때 명분이 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유상할당을 좀 비율을 높여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매 시장이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유상이다 보니 그게 이제 경매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익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누적적으로 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유럽은 2008년도부터 쭉 해서 누적으로 보면은 한 215억 유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원화로 환산하면 한 28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28조가 조금 넘는 규모가 되죠. 그래서 뭐 경매 수익금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대한민국은 뭐 약 한 7억 유로쯤 됩니다. 이거가 이제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올해 9월 달까지 유상 경매했던 것들을 다 합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탄소 배출권 시장이 생긴 이후에 경매를 통해서 얻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가 되겠죠. 1차 계획 기간의 시장 조성 물량, 시장 안정화 물량, 그 물량도 경매로 이제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안정화 조치가 발동돼가지고 나온 물량도 다 이 값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화로 환산하면은 뭐 1조 1천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단일 국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이제 31개 국가가 만들어낸 그 경매 수익금에 대한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경매 수익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매 탄소 배출권 시장을 통해서 얻어진 그 펀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경매 수익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 감축하는 프로젝트들을 거기에 이제 재투자되는 것들 이제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 수익금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데 막 쓰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함에 있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유상할당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유상할당에 대한 부담이 큰 업종들에 대해서 이런 수익금이 그쪽에 그 업종에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자금 지원 성격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 탄소 차액 계약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는 데 있어서 그 단위당 한계 감축 비용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요 자금을 통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은 훨씬 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담이 덜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 탄소 차액 계약 제도라는 것들은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1조 1천억 원이 넘는 그런 자금이 있으니 그런 쪽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해놓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도 달성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금으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탄소 포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석유화학이나 뭐 그런 쪽, 뭐 정유나 뭐 철강 쪽이나 이런 쪽 보면은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에너지 효율을 줄이기는 이제 한계에 다 다다랐다. 즉 생산 과정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뭐 줄일 만한 그 여지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본업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될 텐데
뭐 탄소 포집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그 감축 효과, 온실가스를 이제 포집해서 이제 그 어디 뭐 지하든 뭐 바다 그 뭐 해저 밑에 이제 그 집어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많은 그 기술이 필요하고 투자 자금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프로젝트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경매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경매시장을 이제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경매 수익금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